자, 오늘 시장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아니 저 지금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응. 저희가 한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몰아서 하도록 하고요. 네. 좀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서 왜 기도가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빠진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그 개장했을 때 네. 생각 밖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서 네네. 다들 좋았어요, 기분이. 네. 근데 역시 또 뒷심 없이 주르륵 밀려버렸는데 개별주 지수로는 뭐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개별주 단으로 가면 오늘 급락 나온 종목들이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 개별주가 급락이 나왔으면 그거는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안 좋으니까 팔았겠거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전체 시장이 5,900억 때렸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근데 보세요. 삼성전자 6천억 때렸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나 판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 팔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했잖아요. 장중에 거의 4, 5%씩 수익이 났었었고 뭐냐면은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조금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외국인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6천억 판 외국인은 그래요. 뭐 패시브 외국인이라 치겠습니다. 그 요게 하이닉스 500억 산 외국인은 예를 들어 CFD하는 우리 저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수급을 가지고 장중에 뭔가 그럴싸한 결을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아침에 나름 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갑자기 하이닉스 뜨고 삼성전자 플러스 나고 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은 죄송한 얘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떠서도 좀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외국인들이 팔다가 9시 1분 400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팔다가 좀 플러스로 전환해야지라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전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좀 스탠스를 조금 좋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장중 내내 때렸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시장의 수급을 뭐 교란이라기보다는 조금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때리느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지표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가 좀 있었죠. 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좀 대표님 좀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요? 저희 장만 끝나면 나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요. 지금 0.09. 네, 조금 플러스인데 S&P도 0.12. 그러니까 이게 강보합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시장 좀 얘기 드리자면 오늘 시장 분봉 보시면은 1시 반, 2시경부터 더 급격하게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뭐 이때 왜 그랬냐면 BOJ 이사라 그러더라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환율을 좀 건드리게 되고 엔화를 건드리게 되고 사실은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 나쁘진 않은 편이니까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훈풍도 아니죠. 미국 시장 거의 강보합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오늘 장중에 거의 30포인트 이상 떴었거든요. 근데 30포인트 이상 수급이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5포인트니까는 거의 40포인트 변동성이에요. 그럼. 근데 장중에 더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2615포인트까지 고래도 갔다가 2560이니까 40포인트가 맞네요. 그러니까 55포인트네요, 지금.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요때 있지 않습니까? 10시는 아니죠. 한 11시부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뭐 얼마나 힘들겠어 다들. 증권사 직원은 더 그러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요때 여기서요. 2615포인트인데 조금만 떴으면은 코스닥 막 2, 3%뜰 가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지금 붕붕붕 들어올라 그랬는데 여기서 꺾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그래서 요게 좀 안타까운 하루였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죠 대표님 2시 10분부터 지수가 나름 돌렸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돌렸어요. 코스닥 돌리는 폭이 더 강했었고요. 이게 아마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도세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세를 좀 늘렸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면 좀 들어오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긴 했지만은 또 적당히 흥분할 만하면 빼는 그런 시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래도 오늘 저는 그 SK 하이닉스하고 LG 엔솔 여기가 그래도 상승 플러스로 반등한 거, 요게 좀 나름 나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호재, 네. 삼성전자만 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시장을 전체 시장을 판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정말로 저는 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가 말라있는 이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살 때, 그때 현물을 때릴 때 가장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게 한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 아까 하이닉스는 샀고요, LS일렉도 샀고요, LG전자는 살짝 급등 나왔고 LG전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이 사볼 만한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있는 거고, 보시면 이게 나름 업종이 다양해요. 그죠? 유한양행, 가스공사, 대한고래, 조선, 2차전지, 강원랜드, LS까지 보면은 웬만한 최근에 우리가 주도했었던 IT, 조선, 전기전자, 대한고래까지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이런 좀 나름 성장 플러스 알파가 있는 섹터들로 좀 미리 들어오는구나 라는 부분이 호재로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악재는 뭐냐면 대표님, 여전히 개별주는 처참합니다. 여전히 처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따가 섹터는 좀 종목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여전히 처참하고요. 오늘 좀 안타까운 점이 이거죠, 대표님. 삼성전자가 전저점 이탈. 이건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러네 진짜. 그리고 대표님 요거 7만 원 깼는데요. 요 7만 원 깬 게 여기죠. 오후에 깼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급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도 외국인들 수급엔 답 없다. 그리고 얘들은 삼성전자가 싫은 게 아니고 아마도 일부 지수를 누르려는 플레이를 할 때 삼성전자가 좀 동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뭐 양호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전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 나중에 오르면 쌍바닥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빨리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LG 엔솔하고 이 배터리 3사 네. 배터리주가 오늘 다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와서 갔는데 그나마 해볼 만한 건 대형주고, 대형주 안에서도 만약에 지수가 해볼 만하게 느껴지면 2차 전지일 것이다 라고 한 거는 기억을 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빈집 그리고 2차 전지가 좋았고, 그래요.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랑 오늘 넘어오는 시기에 그 전에 지난주에 그 2차 전지 급등 나올 때의 주역은 대표님 모건스탠이었습니다. 모건스탠이에서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말고요, 정확히 EU 쪽에서 수요가 살아날 것 같다 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골드만 JP모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레포트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시아의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 시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레포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것도 모멘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멘텀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뭐 좋고 안 좋고 떠나겠습니다. 그냥 각자의 뷰니까는 자꾸 이제 업황이 안 돌았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요, 데이터 돌면은 밑에서 30% 올라와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죠. 수십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전기차라는 네. 이 섹터, 아침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신성장 섹터를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게 무슨 뭐 리튬 가격이니 뭐니 이런 걸 보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 이건 자꾸 우리가 2차 전지를 소재, 양극재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자꾸 악재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럼요. 아직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전방 산업인 전기차, 이거는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싸게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배터리는 납품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워낙 그쪽으로 학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습니다. 양극재 네. 중심으로 생각하다 네. 보니까 이걸 시장이 업황이 안 돌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캐즘 구간을 돌파하는 어떤 그 징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투자 논리는 이거죠, 대표님. 어찌됐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난다지 않습니까? 네. 할부 금융부터 시작해서 해볼만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늘어난다가 사실은 작년부터 논리였어요. 금리 인하 시작을 하면. 근데 그 얘기가 속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가장 큰 매크로가 여기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 LG와 이너솔루션이 코스피 3등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코스피 코스닥의 비중이 굉장히 작년 대비 높아진 건 맞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높아졌는데 그러면은 반도체가 만약에 조금 슬로우 다운해질 때, 반도체 업황이 조금 꺾일 때, 뭐 지금 꺾인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 그러면은 패시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대안의 수급적인 피난처 입장에서도 충분히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셀업체, 양극재 같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최근에 6개월 동안 말씀드릴 때 지수 반등 나올 때 우리 2차 전지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막상 업황이 좋아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는. 네. 저기 3월달, 뭐 2월달 이때는. 왜냐면은 지수 상승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또 이거 올라올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 이 종목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느껴져요. 온라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00원째 올라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보고 있는 거 하니까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대표님 말씀하신 캐즘의 해소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의 수급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의 특성상 이쪽이 쏠리고 이쪽이 쏠린다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상대적으로 이쪽은 빈집이고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도가 없지 않습니까? 매도가 없어요. 2차전지. 언제 어떻게 팔아요? 지금 대표님? 어떻게 팔아? 못 팔아요. 못 팔지.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는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수 반등 나오면은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한번, 하이닉스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LG에너솔루션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한번, 에코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당연히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수급적인 시소 게임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도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ETF 매매하기 전에는요, 장 빠졌다가 바닥 찍을 때 항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오늘 제가 악재가 아니고 오늘 시장의 느낌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은 기계가 매매하는 느낌이었어요. AI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가.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선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다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강세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시장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마지막에 장 종료 직전에 좀 많이 줄어드니까는 선물이 또 올라오는 느낌. 이거 뭡니까? 그냥 기계가 로직자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많을 땐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런 로직 짜놓고서 매매를 컴퓨터가 하는 거겠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끔요 선물 옵션 시장, 선물 시장에 대항거래가 들어옵니다. 대항개미들. 네. 그쵸. 그게 예전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그 몇천억 단위 들어와가지고 시장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럼 외국인들도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지들도 로스컷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참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도 그 거래대금 볼까요? 오늘도 코스닥 얼마 안 나왔어.
거래소 10조, 코스닥 6조 9천억. 오늘도 7조 못 넘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7조 자체는 못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거래가 제가 오늘 오후에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2주 가면은 코스닥 5조 깨진다고. 이거 이렇게 가면 코스닥 5조 깨집니다. 그리고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요. 일단 뭐 요거는 팩트니까는 제가 내피셜 아니고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금투세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랬죠. 유예될 거라고 다들 믿었죠. 그러니까 주말에 만나니까는 그럼 어느 정도는 해결책 나오지 않을 그래서 금요일에 베팅이 들어갔어요.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안 나왔으니까 월요일에 실망 매물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더 이런 이유가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어찌됐든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토론회를 24일 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석은 텄다 이거예요, 합의가. 그렇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론이 정해지려면 토론을 할 거고, 아직 당론이 안 정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예, 아직은 그렇지, 말로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뉴스만.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저희 혹시나는 있거든, 저희가. 그렇지. 주식 투자자는 항상 꿈을 꾸잖아요. 그렇지. 예. 불확실성이지, 그게. 그렇죠. 혹시나 그래도 추석 전에 민심을 생각해서 기습 합의라든지 혹은 추석 중간에 만난다라든지 이런 식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원래 저기 9월 초에 예정돼 있었던 토론회를 이제 24일로 연기를 해버렸으니 물론 그것도 바뀔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뉴스 플로우에서는 추석 전엔 텄다 합의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오르면 팔자. 그래도 그래.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가라앉은 거지. 맞아요. 의욕이 네. 없는 거지 지금. 네. 조금이라도 베팅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안 좋은 거고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1.5%까지 마이너스 났었어요. 근데 1.5% 갈 때 제가 오늘 2시 그때 뭐라 그랬냐면 1.8%까지 마이너스 났는데 야 이거 투매 나오겠다. 마이너스 2.5% 넘으면 투매 나와요 또. 그렇지. 그래서 투매 나오기 전에 다행히 직전에 좀 그래도 선물이 돌리는 거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죠 우리 가족분들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지수 차트입니까 이게 개별주. 그 저기 하락에 빠진 개별주. 힘 없는 개별주잖아요. 힘 없는 저기 호재 다 토해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이거 원형바닥형이에요. 거꾸로 원형바닥.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단 뭐 제가 최대한 감정은 자제하고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참여자가 적은 시장 그리고 기계만 매매하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있을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시황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마 이 지표가 내일장 우리 열리면은 이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오늘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 내일도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해도 나스닥이 1% 오르면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815를 사랑하고 거짓말을 못 하니까 잘 나와도 입술에 침 바르고. 좀 이렇게 하고 잘 나와도 똔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하여튼 그래요. 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질질 끌 문제들이 아닌데 안타깝다. 왜 이런 이게 뭐 갑자기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러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예상을 어떻게 일단 금투세가 만약에 어쨌든 유예 쪽으로 아마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유예 쪽으로 돌아선다. 그리고 이제 그 유예가 이제 다시 실현하는 기간을 뭐 여러 가지 선진화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아마 괜찮겠죠. 저는 급등 봅니다. 급등할 것이다. 지수 급등. 지수 상방 사이드카 걸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좀 다른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칠게요 대표님.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그 과표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의 매수가가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올해 싸게 주식을 10,000원에 샀다 치겠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28일 종가가 13,000원이나 칠게요. 그러면은 13,000원이 취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싼 주식도 만약에 시행된더라도 12월에 가까울수록 지수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득가 자체가 높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높은 게 나의 매수가니까 그 다음에 빠지면 내 세금을 낼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시행되더라도 12월 즈음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은 높으니까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좀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좀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좀 빠진 거가 뭐냐면은 네. 가장 많이 빠진 거 전력기기요. 그리고 진짜. 왜 전력이 이 엔비디아하고 자꾸 빠지면 엔비디아가 빠져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아니고 사실은 최근 한 2, 3일 전부터 그 보고서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전력기기 수익성 논란이 좀 시작이 되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최근 줄줄 밀리기도 했지만 그게 오늘 어제 엔비디아가 빠지고 어제 그제 빠지면서 이게 지금 좀 촉발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수급 잠깐 보여드렸죠. 오늘 너무 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니까 외국인들이 현대인력은 좀 들어오잖아요, 지금. LS일렉이죠. 좀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과했다. 딱 이 자리는 200일선이에요. 근데 LS일렉은 그나마 MSCI 수급이 있었으니까 이 그렇지. 자리 유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룡전기요. 이런 거 보세요, 대표님. 이건 지금 살벌합니다, 지금. 살벌해요. 이게 지금 양봉이 없어요, 종목이 지금. 와,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네.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야, 그나마 벌써 그냥 53%가 빠졌네. 고점 대비.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 재룡전기. 이렇게 되죠, 지금. 어떻게 올라갈 때 가장 좋은 주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이게 한 3주 만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가 있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합니다. 그만큼 시장 수급이 잇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싸면은 이게 싸다고 개인 투자자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기관 들어왔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사실 장기 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금 바로 그럼 다음으로 오릴 때가 어디야? 그렇죠. 수급이 몰리는 그것만 데가 보죠. 어디야? 그냥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그러니까 테마 좀 먹어야 많은 거. 되니까. 예. 이렇게 된 거고 오늘 그냥 제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편하게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낙폭가대로 올랐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좋았었던 섹터 어디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테마성에서는 그래도 뭐 한국가스공사가 테마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스공사 같은 대한고래 그리고 그래도 박스 하단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 그리고 이런 쪽들이 빠졌어요. 결론은 오늘 지수가 살짝 밀릴 때 많이 수익이 났었던 분들은 던졌다. 네. 그리고 낙폭과된 하이닉스 이런 걸로 일부 단타를 치러 가지 않았을까. 이게 섹터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 섹터들이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말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을 경우는 아직은 일단은 밸류업은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시나리오 한번 써볼게요, 대표님. 만약에 오늘 밤에 굵직한 게 ISM 제조업 지표, 아니 비제조업 서비스죠. 서비스랑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8월 달에 데자뷰를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조업 안 좋아서 박살났다가 서비스업 나와서 올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 나와가지고 쫙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치겠습니다. 미국이 반등이 나왔다 쳤을 때 그러면 반도체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아마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죠. 예, 확률은 그게 더 높고요. 그런데 이게 주말이 왔다 이거죠. 네. 금요일인데 경험적으로요. 코스닥의 주말은요.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를 때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뜨고요. 지수가 금요일 날 와 괜찮다 라고 할 때는 뭐 어떤 거에 베팅이 들어가게 되냐면 아마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베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일 만약 반등이 나오면은 낙폭과대거든요, 또. 그러면은 이게 2,000원 쪽은 최근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오늘 크게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한 방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트가 꺾여 있는 오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CMO 회사들이 크게 꺾였어요. 아, 예, 뭐 저기 ST팜이라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곧 생물보안법 통과된다지 않습니까? 네. 곧입니다, 곧. 그러면은 곧이면은요 모멘텀 소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 뉴스로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 터지기 전에 일찍 한 발 먼저 팔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오는데 그 CM 그 모멘텀이 다음 주 바로 임박해 있는 것들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찐대장 하는 게 낫습니다. 저기 주도주. 주도주 유한여행 같은 거 차라리 음. 그게 맞습니다. 아, 근데 요즘 좀 많이 올라서 어렵죠. 근데 그치. 항상 경험적으로 진짜 대장, 그 찐대장,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한양이 들고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주위를 보면은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 많죠. 근데 유한양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은 이게 감히 못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급등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런 주식이 꾸준하게 더 가요. 그러니까 더 제가 뭐 내일 매수 제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잘 안 나왔어요, 지표가. 그래서 미국이 1, 2%대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빠지면 또 살짝 들어 올리고요. 왜냐면 금요일 밤에 또 고용 발표하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일부 선반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빠지면 올리고요. 급등 나면 또 빠지고요. 이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똑같은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A라는 종목을 자를까 말까 했어요. 근데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먹어야 하니까 안 파니까 또 그대로 오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래요, 지금. 정말 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자주 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트레이더랑 많이 통화를 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 하긴 요즘 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니까. 이런 패턴일 때, 이런 수급일 때 어떻게 보니라고 제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신뢰가 있는 그 분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단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왜냐면 왜 못 맞추? 그 과거에 못 맞출 땐 갑자기 슈퍼게임이 들어와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외국인 패턴대로 움직이니까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을 땐 이렇게 움직였어. 요거까지 심지어 오전 오후에 포인트까지 맞춥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요즘은 선물 옵션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장, 그거 보면서 시장의 위아래를 정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